한때 국내 최고의 5성급 호텔을 창립했던 노부부는 열심히 가꾼 채소를 들고 호텔을 오랜만에 직접 방문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로비에서 행색이 초라하다며 쫓겨나고 마는데요. 두 노부부는 쫓겨난 호텔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과연 이 노부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와 윤명의 부부는 한적한 전원마을에 자리 잡은 작은 농장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5살의 이정우는 농장 텃밭에서 갓 수확한 유기농 채소들을 상자에 정성스럽게 담고 있었죠. 그의 아내 윤명이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마무리하며 창밖으로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호텔에 가기 전에 마을 어르신들께도 나눠드릴 채소를 좀 더 챙겨요. 윤명이가 창문을 열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오늘 수확한 상추와 방금 뽑은 당근도 같이 챙길게. 그들은 한때 국내 최고의 5성급 호텔인 라 루체 호텔의 창립자였습니다. 30년 동안 호텔을 일구며 정성을 다했고 호텔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경영을 손자 이승현과 손녀 이지연에게 맡기고 은퇴했죠. 이승현은 CEO로 이지연은 부사장으로 호텔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말이야, 우리 호텔이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군. 이정우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고객 중심 서비스는 사라지고 VIP 위주의 배타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들려오네. 윤명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이 무시되고 있다니 믿기 어렵네요.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 오늘 호텔에 한번 들러볼까? 이정우가 제안했습니다. 윤명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가 담긴 상자들을 차에 실었습니다. 이정우는 마지막으로 농장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들이 평생을 바쳐 일군 호텔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러 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호텔을 시작했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기억나세요? 차에 오르며 윤명이가 물었습니다. 이정우는 운전대를 잡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죠. 사람이지. 언제나 사람이 중심이었어. 돈이 아니라. 윤명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사람. 우리는 모든 손님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길 바랐죠. 1시간 남짓 달린 후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라 루체 호텔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웅장한 건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하지만 노부부가 기억하는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라 루체 호텔 앞에 차를 세운 이정우와 윤명이는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이곳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호텔의 외관은 예전보다 훨씬 차갑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변해 있었죠. 많이 달라졌네. 이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윤명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유기농 채소가 담긴 상자를 하나씩 들고 호텔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미소를 머금은 도어맨이 반겨주었지만 지금은 차가운 표정의 젊은 직원이 그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노부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호텔 로비는 과거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에서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노부부가 기억하는 따뜻한 환영의 분위기는 사라져버린 듯 했어요. 로비에는 값비싼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고객들만 보였고 직원들은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우와 윤명희가 프론트 데스크로 다가가자 4명의 직원들이 노부부를 수상하게 바라봤어요. 특히 그들이 들고 있는 채소 상자가 직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죠? 프론트 매니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투숙객이 아니시면 돌아가 주세요. 윤명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정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호텔을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약 고객이나 VIP 회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프론트 매니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정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일군 호텔에서 외부인 취급을 받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우리는 이 호텔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니저의 말투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윤명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입니다. 호텔 근처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프론트 매니저와 주변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호텔은 농산물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이런 냄새가 나면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이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 호텔은 원래 모든 손님을 가족처럼 대접하는 철학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 가치가 아직도 살아있나 확인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세요. 현대적인 호텔 운영에는 효율성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매니저가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아니면 경비를 불러야 할까요? 이정우와 윤명희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의 뒤쪽에서는 호텔 보안 직원 2명이 다가오고 있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22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그들에게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저흰 지금 나가겠습니다. 이정우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윤명희는 남편의 팔을 꼭 붙잡은 채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아까 그들에게 손짓했던 젊은 여성이 뒤따라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정말 무례했습니다. 저는 최수진이라고 해요. 이곳에서 실습 중인 학생입니다. 이정우와 윤명의 부부는 호텔에서 쫓겨난 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근처 마을을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충격이 가득했어요. 평생을 바쳐 일군 호텔에서 외부인 취급을 받은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여보,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윤명희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정말 많이 변했구먼.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치는 온데간데 없어졌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공원에 도착해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손에는 채소가 담긴 상자가 들려 있었죠. 곧 공원을 산책하던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이정우 회장님 아니세요? 칠순이 넘어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이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김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제는 호텔은 안 다니시나 봐요? 김 선생이 물었죠. 윤명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전원 생활을 하면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어요. 오늘 채소 좀 나눠드리려고 왔답니다. 이 말에 주변에 있던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정우와 윤명이는 가져온 채소를 나눠주며 이야기를 나눴죠. 회장님, 실은 우리도 얼마 전에 라 루체 호텔에 가봤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정우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그래요? 어떠셨어요? 할머니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도 호텔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직원들이 문전박대하더라고요. 예약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면서 말이죠. 다른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예전엔 고객을 가족처럼 대했는데 요즘은 돈 있는 사람들만 받는다더군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들어가기 힘들어요. 윤명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이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일생을 바쳐 만든 호텔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나요?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그랬어요. 또 다른 마을 주민이 답했죠. 젊은 사장님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고급스러운 건 맞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눈치 보여서 가기 힘들어요.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정우와 윤명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이 만든 호텔이 원래의 가치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회장님,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 선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들이 일군 호텔이 이렇게 변해버린 현실에 심한 충격을 받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래요, 뭔가 해야겠습니다. 이정우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이정우와 윤명의 부부는 마을 공원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호텔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얼굴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려 있었죠. 그들이 채소 상자를 정리하고 있을 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기, 실례합니다. 호텔에서 그들에게 살짝 도움을 주려 했던 실습생 최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 두 분이 라 루체 호텔의 이정우 회장님과 윤명희 여사님 맞으신가요? 노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어떻게 알았소?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로비에 걸린 창립자 사진을 봤어요. 호텔 역사 교육을 받을 때 배웠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두 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 정말 놀랐어요. 윤명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지?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호텔 경영학과 학생이에요. 라 루체 호텔에서 실습 중이죠. 수진이 대답했어요. 이정호는 벤치에 다시 앉으며 수진에게도 앉을 것을 권했습니다. 수진 씨, 혹시 지금 호텔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저도 호텔에서 실습을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돈 되는 손님만 대접하는 분위기가 돼버렸거든요.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지? 윤명희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이승현 사장님이 새로운 경영 방침을 도입한 후부터예요. 약 3년 전쯤이었죠.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VIP 고객 집중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손자가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현대적인 호텔 경영 방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의문이 들더라고요. 특히 오늘 두 분이 그렇게 대우받는 것을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윤명희는 수진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내가 우리를 도와주려 했던 것 고마워요.
수진 씨는 어떤 호텔이 좋은 호텔이라고 생각해? 이정우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곳이요. 손님들이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직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곳이요. 이정우와 윤명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그거야. 우리가 호텔을 시작했을 때의 첫 마음이었지. 이정우가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수진 씨, 우리와 함께 문제를 바로잡아 볼 생각이 있나?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 도움이 필요해. 윤명희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돕겠습니다. 저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정우는 휴대폰을 꺼내 손자 이승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과 윤명희는 그의 통화를 지켜봤어요. 승현아, 할아버지인데. 이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호텔로 와라. 중요한 일이 있다. 이정우와 윤명희 부부 그리고 최수진은 다시 라 루체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전과는 달리 저녁 무렵의 호텔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현관 앞에는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들어가실 계획이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면으로 들어갈 거야. 이번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할 거네. 세 사람이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아침에 그들을 쫓아냈던 프론트 매니저가 곧바로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숙객이 아니시면 출입이 제한됩니다. 매니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정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이 호텔을 둘러보려고 왔소. 이제 그만하시죠. 매니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호텔 안을 돌아다니시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이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보안 직원 2명이 신속하게 그들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죠. 이정호는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매니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윤명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 호텔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매니저는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설립되어 국내 최고의 5성급 호텔로 성장했죠. 현재는 이승현 회장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긴장된 침묵이 로비를 감쌌습니다. 수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고 윤명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매니저는 보안 직원들에게 아직 행동을 취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약 15분 후 호텔 정문 앞에 검은색 외제차가 급하게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승현 회장과 이지연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로비로 들어섰고 직원들은 깍듯이 인사했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매니저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승현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로비 한쪽에 서 있는 노부부를 발견했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승현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갑자기 오셨으면 미리 말씀이라도 주시지. 지연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방금 전까지 무례했던 직원들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보안 직원들은 당황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매니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 이분들이 누구십니까?
승현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십니다. 라 루체 호텔의 창립자이시고 전 회장이신 이정호 회장님과 윤명희 여사님이시죠. 매니저와 직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쫓아낸 사람이 호텔의 창립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프론트 매니저는 곧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정호는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시오. 무릎 꿇을 필요 없습니다. 호텔 로비에 모인 손님들과 직원들은 이 상황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정호는 천천히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호텔이 아주 잘 해놨구나. 이정호가 로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이러니가 묻어 있었죠. 하지만 직원들 교육을 다시 해야겠군. 승현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오늘 우리가 호텔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대접받았는지 내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윤명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마치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취급받았단다. 이정호는 손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승현아, 내가 너에게 호텔을 맡길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했었니? 승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호텔은 어떻게 변했니? 이정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승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죠. 이정호는 로비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30년 전 나와 내 아내는 이 호텔을 시작했소. 우리의 철학은 단순했지. 모든 손님이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소. 그것이 라 루체 호텔의 정신이었습니다. 윤명희가 남편 옆에 서서 말을 이었어요. 돈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호텔을 키워온 방식이었습니다. 이정호는 손자와 손녀를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만든 호텔에서 외부인 취급을 받았다. 더군다나 마을 주민들에게 들어보니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더군. 순간 승현의 표정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호텔의 근본 가치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정호는 심호흡을 한 후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라 루체 호텔은 개혁을 시작할 것이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가치로 돌아갑시다. 그는 모든 직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첫째, 고객 중심 서비스를 복원한다. 돈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손님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 윤명희가 이어받았습니다. 둘째,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호텔은 지역사회의 일부이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이정호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셋째, 직원 서비스 교육을 강화한다. 모든 직원이 라 루체 호텔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 윤명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넷째, 고객 불만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어떤 목소리도 무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승현은 깊이 반성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뜻에 따라 호텔 운영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정호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못을 깨닫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제 함께 바로잡아 나가자. 호텔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움과 존경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라 루체 호텔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라 루체 호텔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와 윤명희는 일주일간 호텔에 머물며 개혁을 직접 지휘했어요. 이승현과 이지연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지도 아래 호텔의 운영 방식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수정해 나갔습니다. 먼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이 실시되었어요. 이정우는 직접 강연자로 나서 라 루체 호텔의 창립 이념과 가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우리 호텔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손님이 누구든 간에 따뜻하게 맞이하고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윤명희도 교육에 참여했어요. 라 루체라는 이름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손님에게 빛과 같은 따뜻함을 전하고자 했죠.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이전에 노부부를 무례하게 대했던 프론트 매니저는 강도 높은 서비스 교육을 받으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기준으로 손님을 판단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손님을 존중하며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호텔의 배타적인 분위기도 점차 사라져갔어요. VIP 전용이라는 명목하에 일반 손님들의 출입을 제한했던 공간들이 모두에게 개방되었습니다. 로비의 차가운 분위기는 더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바뀌었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는 편안한 소파가 놓였고 벽면에는 호텔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었어요. 수지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정우가 직접 추천한 덕분이었죠. 수진 씨는 우리 호텔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교육 담당자로 적합할 것 같아요. 수지는 새로운 역할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신입 직원들에게 라 루체 호텔의 가치를 가르치며 눈을 빛냈어요. 우리 호텔은 단순히 고급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모든 손님이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갔어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지역 주민의 날을 지정하여 호텔 레스토랑과 카페를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을 호텔 식자재로 적극 활용하는 정책도 도입되었죠. 이정호의 제안으로 호텔 한켠에는 라 루체 가든이라는 작은 텃밭도 만들어졌어요. 호텔 셰프들이 직접 신선한 허브와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었죠. 이는 이정호와 윤명희가 은퇴 후 농장 생활에서 얻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예전의 기계적인 미소와 형식적인 인사는 사라지고 진심 어린 환대가 느껴지는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개인적인 선호도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승현은 과거의 잘못된 경영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할아버지의 철학을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효율성과 수익만 줬다 보니 호텔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 중심의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라 루체 호텔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어요. 고객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었고 지역사회에서의 평판도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얼굴에서 자부심과 행복이 느껴졌죠. 이정우와 윤명희는 호텔의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일군 호텔이 다시 본래의 가치를 되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몇 달 후 초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날, 이정우와 윤명희 부부는 다시 라 루체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호텔에서 특별히 마련한 창립자의 날 행사에 초대받아 온 것이었어요. 호텔 정문에 도착하자 도어맨이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정우 회장님, 윤명희 여사님, 오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노부부는 서로 미소를 교환하며 호텔 로비로 들어섰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고급스러웠지만 이전의 차가운 느낌 대신 따뜻하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로비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맨들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커플들은 로비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마을 어르신들도 여럿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호텔 공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달라졌군요. 윤명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 보여요.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래, 이제야 우리가 꿈꾸던 호텔의 모습이 된 것 같아. 손자 이승현과 손녀 이지연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승현의 표정은 몇 달 전과는 달리 편안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호텔이 많이 달라졌어요. 재무지표상으로도 오히려 더 좋아졌답니다. 객실 점유율이 15% 상승했고 재방문율도 크게 늘었어요.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이직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다들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최수진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회장님, 여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수진은 이제 고객 서비스 팀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부부에게 다가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덕분에 이 호텔이 정말 따뜻한 곳이 되었어요. 매일 출근하는 게 즐겁습니다. 이정우는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 다행이야. 우리 호텔의 미래는 너 같은 젊은이들이 만들어 갈 거야.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이정우와 윤명희는 호텔 곳곳의 변화를 살펴봤어요. 로비 한쪽에는 라 루체의 역사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30년 전 호텔 개업식 날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호텔 레스토랑에는 오늘의 지역 농산물이라는 메뉴판이 눈에 띄었죠. 이는 지역 농부들과의 협력을 통해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받는 새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모든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이정우와 윤명희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단상에 올라 간단한 소감을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호텔이어야 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철학을 지켜준다면 라 루체 호텔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노부부는 호텔 정원을 거닐었어요. 텃밭에서는 겨울에도 자라는 채소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셰프에게 몇 가지 농사 팁을 알려주기도 했죠. 해가 지고 호텔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라 루체, 빛이라는 이름처럼 호텔은 밤하늘에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정우와 윤명희는 호텔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진짜 호텔다운 호텔이 되었구먼. 이정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명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꿈꾸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라 루체 호텔은 이제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외면당한 노부부의 방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호텔은 더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였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주인공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립니다.